위기란 말을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국어사전 찾아봤거든요. 네. 위기가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짧게 돼 있더라고요. 위험한 고비, 시기. 작년 말부터 시작했겠지만 다이어리라든지 이거 일정 1월 달에 되면 보통 이제 헬스장, 요가, 뭐 필라테스 그런 것도 등록, PT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또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15일 정도 지나고 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관성의 법칙인데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 특히 또 제가 생각할 땐 저도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뭔가 막 될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소비적인 것도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이쪽에 투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해서 가고 나서 물어보자 한번. 그때 계획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 10분 중에 한 분만 하고 계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얘기가 핑계가 많더라고요. 뭐 때문에 바빠서 회사 때문에 뭐 아이들 육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9대1 해봅시다. 10명 중에 한 명만 이 계획을 하시더라는 거죠. 혼자 바꾸는 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성인은 힘들다. 이게 누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막 누가 쉽게 얘기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계획 세울 때 우리가 뭐 1월 1일부터 해야지 하다가 또 구정에서 해야지 하다가 날 따뜻해지면 해야지 그게 안 되거든요. 봄에서 해야지 뭐 추석에 해야지 시간 쭉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작년 1월 1일에 내가 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지금 1월 달에 있는 잔고랑 별로 차이가 안 나면 내년 1월 1일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 위기라는 것이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국내외적인 변수 같거든요. 뭐 금리,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 미국의 금리가 되면 우리가 먼저 선저적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한다 해가지고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건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변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것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백날 막 금리 인상 골머리 쌓아봤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퇴근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올해는 책을 뭐 어떻게 몇 권을 볼 것인가, 어떤 쪽에 내가 투자 공부를 해서 등기라도 하나 가지고 올 것인가, 거기를 먼저 집중하는 것. 또 뭐 사람도 똑같거든요. 이게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다른 쪽을 등록해가지고 부동산 스터디를 내가 한번 가서 가입을 해본다던가 거기서 한번 활동을 해본다거나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어떻게 좀 바꾸고 그거를 못 하시는 분이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후랭이 님도 이 영상이라든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좀 돈을 같이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돈 벌려고. 그렇죠. 저도요. 맞습니다. 돈 버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연을 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위기는 이 영상을 봤는데도 안 바뀌는 분이 진짜 위기가 아닐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포기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거 남 탓도 막 할 수도 있고 너 때문에 못했어, 국가 때문에 안 되겠어, 뭐 회사 탓, 막 정말 못난 사람은 부모님 탓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이 남들은 뭐 이렇게 뭐 증여해줘서 뭐도 해주고 했는데 네. 뭐 결혼할 때 뭐 집도 사주는, 내 친구는 집도 사주고 전세 최소한 그런 것도 해주는데 우리 왜 엄마 아빠는 돈도 없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막, 그런 정말 못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으로 다 크지 못했다고 보는데, 집 얘기도 자체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값이 이제 올라서 너무 떡상했기 때문에 참 이제 집은 월급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집이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언론에서 매번 얘기하는 뭐 서울에 뭐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요. 역세권에 상권 좋고 누구나 들으면 막 좋을 브랜드 막 그런 아파트를 사실 못 산다고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대전에도 있을 거고 대구에도 이거 가격 싼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5층짜리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 장미, 매화 이런 아파트들 브랜드도 아니고 5층짜리 막 엘리베이터 없는, 근데 그런 아파트는 내가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전세라도. 근데 요즘에 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다 보니까 남들 보여주는 눈도 있고 SNS도 해야 되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육적인 면도 있고 또 어차피 뭐
대출 나오니까 좋은 데 살고 뭐 엘리베이터 지하로 연결 다 돼 있고 뭐 다 이렇게 33평에 남들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집값은 올랐으니까 매매로 하는 거는 꼭지에 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내 돈을 그래도 좀 이렇게 본전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가 전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세 살면 이제 그대로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아니죠. 까먹는 거죠. 네, 돈의 가치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이거 샀을 때보다 샀는데 내가 꼭지에 사가지고 폭락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하나 이런 생각들이 살면서 모여가지고 행동으로 가겠죠. 집을 사거나 전세로 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결정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지금도 참 집값이 어떤 투기꾼 때문에 가상의 이런 인물들 때문에 올라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아니 그 전에 기회들이 많았잖아요. 남들은 그 리스크를 안고 다 샀는데 본인은 그것조차 공포스러워서 안 샀다는 거죠. 전세로 들어가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결정이 본인 혼자만 리스크에 빠지면 위험에 빠지면 좋은데 내가 결혼을 하고 처자식 있다면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그게 다 같이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그게 정말 큰 위기가 아닐까.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후랭이 TV를 봐야죠.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근데 아마 보실 분들은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보겠죠, 아무래도. 네. 후랭이 TV 자체가 재테크 투자, 부동산 이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정작 보셔야 될 분들은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제 영상을 공유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후랭이 TV에 있는 좋은 영상들을 내 지인들, 내 가족들,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퍼뜨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특히 위기라는 것이 어차피 잘 살고 못 살고 돈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다 지금 먹고 사는 이미 직장 다니고 저처럼 자영업 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돈을 벌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근데 그 위기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돈을 지금보다 많이 못 버는 게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돈은 단지 화폐잖아요. 종이 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모아있는 통장에 있는 현금 돈요. 현금 화폐를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교체를 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20, 30대 분들도 부동산 투자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거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없거든요. 여러분들. 없어요. 천재가 없어요. 하면 내 안에 열심히 하면 이런 게 없어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거인에 천재에 우리는 이렇게 어깨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 못하겠으면 이제 발목으로 잡고 같이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분들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강의를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들어봐가지고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 중에 내 성향에 맞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을 찾으셔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최소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어느 정도 좀 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저는 대다수라고 보고 주식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거 말고는 있을까 싶어요.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해서 돈을 코인도 있는데 코인은 도지코인 이런 거. 코인은 이제 구만수 박사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저도 안 해봤고 구만수 박사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그 얘기 확실한 게 뭐냐면 다 해보셨대요. 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술방 때?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고 아파트만 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분이 말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분 정도면 절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술사에다가 여러 가지 교수님에다가 그분 얘기 딱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다른 거 지금 하실라 하지 말고 가장 대중적이게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하시는 게 낫고 코인이라든지 주식 쪽은 저는 모르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거죠. 남들 다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봐도 하시는 분들은 다 잡코인이랑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거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하고는 있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그걸 왜 하냐 물어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는 게 재밌어서 한대요. 이게 게임 머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변동폭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 그러고 주식처럼 뭐 마감 제한이 있는 것도 제한이 네, 없다. 네. 오늘 아침에 확 떨어졌다가 퇴근할 때쯤에 보니까 다시 올라가 있고 이게 가상의 뭔가 그런 거 게임하는 것처럼 완전 게임머니처럼 이렇게 인식돼가지고 재밌어서 한다고 하는 대답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산을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불려야 되는데 재미로 하면 그게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 아니면 이거 해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물어봤을 때 어차피 이 돈이 나중에 모아가지고 부동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니까 그거는 대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그냥 뭐 좀 재미로 그냥 이거 뭐 그냥 있는 돈으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돈을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건 아예 안 하시는 게 맞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죠.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부동산 같은 거 투자했을 때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도박성에 가깝지 않는가.